지원 씨도 생각이 많죠. 그러면서 재영 씨 사진을 보는가 했더니 용우 사진을 보고 있네. 가장 고민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재영. 둘만의 시간이 적었던 용우. 그렇게 이제 디데이가 됐는데 저 시간이라는 것도 참 지원 씨가 만약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떤 확실한 부분이 드러난 사람을 만나. 재영을 선택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우리가 뽑기를 한다고 치는데 이쪽 거는 로또라고 쳐요. 이거는 로또 5등이 결정돼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이쪽 거는 1등일지 꽝일지 5등일지 몰라. 전혀 몰라. 보통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등을 그냥 가져. 5등으로 확정돼 있어도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도전적인 사람은 오른쪽 걸 뽑겠지. 꽝이 확률이 더 높아도. 기대값 자체는 5등이 높아. 왜냐면 5등도 확률이 낮거든. 패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어떤 도전을 원해. 지금 보면 지원 씨에게 재영 씨는 확정적인 로또야. 로또가 확정이 된 상태야. 아, 얘는 재영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그래. 용우는 지금 극지 않은 복권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은 다른 식으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미지의 상대야. 오히려 미지의 상대를 선택한다고. 나랑 닮은 사람이라는 기대. 근데 거기에는 모순이 껴있지. 지원은 나랑 닮은 사람을 원하는 건지 바다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건지 스스로는 센 사람 아니잖아. 센 척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쨌건 지원 씨나 용우 씨나 어떤 내가 이미 구축한 그런 것보다는 미지의 상대 더 추구하는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 예전에 얘기했던 회피형들이 종종 벌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회피형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도 이 사람 마음에 진짜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예전에 차 한 번 마셔봤던 선배, 이런 식의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회피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실은 내가 차 한 번 마셔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극지 않은 복권이잖아. 그냥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거 쓰는 거랑 그 용법이 다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미지의 존재잖아. 그 사람이 어떨지 내가 그냥 환상을 키워서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복권을 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속에 어때? 1등 50%야. 복권 사면 1등 50%잖아, 마음으로. 근데 실제로 50% 아니잖아. 그렇게 환상이 키워져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회피형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본인 스스로 이상적인 자아를 설정해놓고 그걸 위해 발버둥 치고 있으니 상대방에도 이상적인 기대값이 높은 게 아닐까요? 근데 회피형들은 타인에 대한 기대값이 높진 않은데 그 타인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그 환상을 품은 상대들이 존재하긴 하지.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대하지 않아. 타인에는 기대는 없어. 오히려 별로 안 맞으셨던, 그래서 그 사람을 신비롭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키우기도 하죠. 그래서 용우는 운명에 맡기는 거란 말이죠. 어제보단 괜찮은, 그만큼 멘탈이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재영 씨는 주연 씨를 부릅니다. 이게 용우 씨랑 재영 씨를 보면 초아 씨랑 얘기를 2번이나 했잖아요. 초아를 불러내가지고 어제 했던 말이랑 똑같이 뭐 중립 드립치고 너랑 끝난 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납작복숭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 그 야외 테라스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우는 피지컬도 멋있고, 이 미장센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랑 굉장히 대비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 찜질방이야? 이거 뭐 아니면 이렇게 무슨 바닥에 매트리스 같은 거 깔고 슬리퍼 신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재영 씨도 잘생겼지. 근데 이런 미장센도 여기가 훨씬 볼품없고, 그리고 뭐 용우의 피지컬은 굉장히 훌륭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 상황에 현혹되면 안 되고. 재영은 진짜로 너한테 단점 같은 걸 느끼고 그랬던 적은 없거든. 좀 상황에 따라서는 짜증날 수도 있어. 아예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재영 씨가 그래도 어떤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오빠로서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재영 씨가 행동해왔던 결과겠지. 재영 씨가 그래도 진정성 있게 주연이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연 씨도 재영 씨의 마음이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혹시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냐도 물어봤고, 어제 진실 게임 할 때도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생각했더니 한 번도 없다. 주연에게서 빠진 속성은 굳이 따지자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 고집이 있는 그런 부분을 재영 씨는 매력 있다고 느끼는데, 주연 씨한테는 그런 게 없어.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없다고 해서 주연 씨가 매력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야. 씨와 재영 씨가 바르는 게 안 됐다는 거지. 약간의 어둠과 어떤 고집스러움, 어두워 보여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저 어둠을 걷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혼자 어떤 그런 예민함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질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재영 씨 입장에서는 흥미를 못 가졌을 수 있겠지. 태도나 표정, 그러니까 마음에서 있을 것 같은. 근데 뭐 그래서 재영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재영에게 참 고마운 표정이겠죠? 주현 씨의 저 표정은. 공허함은 뭐 그 본인 당사자는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우수에 찬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살짝 반항기.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움이니까. 왜냐면 재영 씨의 꿈이 뭐야? 예술가였잖아요. 예술을 하고 음악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뭔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래서 재영과 지원은 얘네 만나면 불꽃 터지겠다고 예상했던 게 실은 그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 본인이 꿈꾸던 예술가로서의 삶이겠지. 그래서 오히려 재영은 장점만이 가득했어.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냈고 주연은 그렇게 말하는 재영에게 고맙겠죠. 그래서 너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제일 큰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다라고 주연은 말하던데 주연도 기본적으로 착한 아이이고자 하는 친구죠. 주연 씨도. 근데 재영 씨가 바라는 말을 해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재영 씨에게 고마운 것도 맞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악수 2번 하고 그리고 정리가 됩니다. 주연은 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단점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그게 주연 씨가 굳이 따지자면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일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약해 보이거든. 근데 재영 씨가 바라는 거는 자기 고집이 있게 자기 꿈 찾아가는 그런 부분일 거란 말이죠. 주연 씨는 착한 아이였어야 됐잖아요. 왜냐면 오빠도 어린 나이에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도 저런 오빠에게 착한 동생 이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아빠의 빈자리를 가족이 다 나눠 갖고 그 책임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을 시켜줬어야 됐을 거야. 버려진다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깔려 있었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런 부분, 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겠죠. 내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도 저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주연 씨도 빨리 더 어른이 돼야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나눠 가진 착한 동생, 착한 딸로서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어른이 돼야지. 그게 이제 주연 씨가 연애남매를 통해서 성장하려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한편으로는 주연 씨에게 이거는 좀 나도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용우가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막 나왔잖아. 나는 그게 주연 씨에게는 굉장히 득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어렸을 때 부모를 보면 완전히 슈퍼맨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도 사람이잖아. 부모도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싶고 그러겠지. 그런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깨닫는단 말이야. 부모님도 그냥 약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 찌질한 부분 다 있구나. 그러면서 연민이 생기거든. 한편으로는 주연 씨는 어려서는 오빠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완벽한 오빠야. 막 나를 키워줬고 막 스스로 도전해서 파일럿이고 막 그런데 여기 나와서 오빠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오빠도 사람이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연 씨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오빠에 대해서도 막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괴로웠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래 오빠도 사람이네. 그러면서 주연 씨에게도 연애남매에 나와서 겪는 이런 부분들은 큰 성장이 되지 않았을까? 용우도 엄청나게 성장이 됐을 거예요. 용우 씨가 연애남매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인플루언서의 꿈만 꾸는 그런 허세남이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 나오면서 진짜 연애남매에서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가까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씨가 리모컨 찾으면서 오니까 지원 씨가 누구 목소리였지? 그새 이 짓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재영은 너는 왜 이렇게 오늘 하면서 또 틱틱거릴 뻔했대. 그러니까 굉장히 틱틱대는 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영 씨가 너 오늘 예수 왜 이렇게 흑장미 같아? 아니면 뭐 이렇게 사신 같아? 뭐 이런 말을 했겠지. 틱틱대는 편인데 검은색이 사신 같다. 뭐 이 정도까지 말을 했으면 좀 센데 용우가 엄청 쳐. 용우가 더 쳐 실은. 용우도 금으로 이렇게 옷 금을 보고 금을 갖다 그러잖아. 이것도 개인성에 따라 다른데 선물은 그 상대가 직접 사긴 아깝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쓸만한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굉장히 틱틱대는 편
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말해. 그러니까 흑장미 꽤나 순화해서 말하네. 지원 씨, 재영 씨에 대해서 너무 틱틱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재영 씨가 그렇게까지 틱틱대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재영 씨가 지원 씨랑 데이트할 때를 다시 돌려봐야 되나? 그냥 되게 재밌고 좋았던 날들 아니었나? 아무튼 지원 씨는 재영에게 흑장미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지원 씨는 재영 씨는 틱틱대고 차가운 사람 그렇게 보였어. 근데 용우는 왠지 아직은 전혀 모르겠지만 몇 등일지 모르겠지만 왠지 용우는 1, 2등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용우에다가 지금 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윤재는 한잔 하자고 초아에게 얘기하고 무슨 말일지 결정했냐라는 거에 초아는 무슨 말일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쁜 자식아라고 하래. 다 알고 있죠.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가 없지. 다 알고 초아애가 어떤 마음일지도 알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이 뭐 3주 같이 숙식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또 촬영하는 일하고 애쓴 또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용우를 마냥 미워하진 않겠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 그래도 초아의 저 마음은 또 아니까. 그래서 원망이든 뭐든 해도 돼. 욕을 해도 되고. 근데 초아 성격에 뭐 욕을 하겠어? 이게 사람을 이해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 이해를 하면 그 미움이 줄어들죠.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본인만 생각해.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초아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초아는 스스로가 나만 생각했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주변을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확 걷어차 버리래. 차라고. 그렇게 뭐 윤재랑 대화가 됐고요. 지원 방금 뭐 틱틱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피했지만 여기서도 나 아까 토스트 먹어서 이러면 누워있으려고 그러면서 재영 씨를 피해서 가버리죠. 재영은 그냥 휴대폰 앞에서 그냥 뭔가를 적고 그리고 적고 지원을 보러 옵니다. 이 전에 지원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재영이었는데 펭귄 닮았다고 펭귄을 갖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여기 자체보다도 여기 나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씨는 뭐 면도 안 한 거냐라는 거에 이제 면도하고요.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처량하네요. 보험 차원에서는 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과 안 됐을 때 초아랑 마지막에 서로 선택하면서 최컷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착잡한 그런 초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나 씨는 상담소 역할을 이제 초아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머리를 거치지 않고 가슴으로 따라온 초아랑 철현은 정말 순수하게 임했지. 순수하게 임했고 계산 없이 임했지 오히려. 초아나 철현은 약간 그렇잖아요. 자기의 초아라는 두 사람은 섬 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경계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섬 안을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산도 없이 다 퍼주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지. 내 감정에 충실해보자. 그래서 이불킥 많이 해. 제일 용기 내고 순수한 사람들이 제일 상처받네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중에 더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서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재영이 수영을 하고 머리를 좀 식히고 앉아있는 사이에 용우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제 좀 안 놀랐어? 그러니까 뭐 저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좀 다르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미리 말 못해서 좀 미안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제는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로 흘러갔네? 일 수도 있고. 물론 가장 문제는 그런 상황을 버린 게 문제야.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만든 게 문제지 뭐. 저 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어제 좀 안 놀랐어? 왜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해서 놀라야 되나? 근데 이제 재영은 몇 개 놀란 건 있는데 왜요? 상자를 깎아요? 저게 이제 재영 씨의 저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얘기를 한 거죠. 굳이 내가 그 얘기를 물어봐서 뭔가 몰라도 되는 얘기를 괜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물어볼까요? 라는 의미로 상자를 깎아요? 라는 질문이죠. 질문을 통해서 나의 용우라는 상자를 깐다는 뜻인가? 라고 용우는 상자? 까줘. 그런 게 아닌가? 살짝 뭐 이 정도면 미스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아닌데 그런 대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몇 개 놀란 포인트는 일단 세승과 비밀 데이트 했다고. 그래서 이게 비밀 데이트의 의미가 단지 대화만 하라고 만든 건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비밀 데이트를 굳이 세승에게 왜 썼지? 뭘 일부러 안 해. 근데 또 인자의 형이 재원이한테 뭔가 계기로 마음이 있었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이 있었나? 그거는 전혀 모르던 부분, 그것도 의아했고. 그러니까 세승과 왜 비밀 데이트를 했고 지원에게는 왜 어떻게 마음이 갔나 그런 거죠. 용우 씨가 이때 신나지 않았을까? 아이언맨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아이언맨인 걸 숨기고 계속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실은
제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이런 그 쾌감을 용우는 느끼지 않았을까? 실은 내가 중립이 되고 지원, 이 막판에 딱 운명적인 사랑을 탁 쟁취하는, 아무도 몰랐고 그랬던 사랑이 탁 터지는 였는데, 시즌인데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궁금하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인 건지. 근데 용우는 다른 사람 아예 없었고 초아이건 아니었는데 싱가포르 와서 첫날 그러면서 주연이 핑계를, 저게 너무 참 그렇다. 네가 어떻게 보면 주연이한테 주연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재영이는 주연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그거 윤재가 얘기하긴 했고, 근데 주연이가 그러고 보면 여기저기 거절 많이 당했네, 철현한테. 그러니까 네가 주연과 데이트를 했을 때 네가 주연을 거절했던 마음처럼 나도 초아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그 말은 아니죠. 실은 그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 주연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저거는 실은 윤재에 대한 기억이고, 윤재는 내가 거절한 게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용우도 내가 거절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그 중에는 세승도 있었고 지원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과 비밀 데이트를 했다. 비밀 데이트를 하니까 불꽃이 튀었다. 그게 지금 용우가 만든 논리잖아요. 근데 그 누가 아름답다고 여기겠어. 아름답고 뭐고를 떠나서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 그 논리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용우랑 지원이 말고 있을까? 아니 뭐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이 행복하다면 됐지 뭐. 그래, 니들이 행복하면 됐다는데, 아니 그게 저게 다른 사람들은 저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뭐 두 사람의 사랑에서 서로만 이해하면 되죠. 뭐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겠어. 하지만 그 논리가 납득되는 건 아니다. 납득되지 않는다. 뭐 두 사람이 납득되면 됐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 저게 네가 주연이를 거절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거절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안 좋았었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재영이가 주연이한테 이성을 안 느껴. 이 논리는 윤재가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윤재가 지금 용우의 갑옷을 만들어줬어. 용우는 그 논리의 갑옷을 윤아에 대해서 삐진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주연으로 논리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논리가 시작된 게, 그 용우가 윤재가 있으니까 갔어. 왜냐면 어떻게든 지원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윤재한테 가가지고 말을 거는데, 윤재는 지금 용우한테도 한편으로는 되게 분노가 있지, 서운하지.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질투가 일지. 근데 그런 거를 또 용우와도 관계도 있고 유나 누나를 싫어하고 싶지도 않고 용우를 미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주연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거절하는 게 그게 힘들 뿐이다 라고 스스로 그냥 믿어버렸잖아. 지원이도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용우는 그 말 듣고 옳다, 이거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갑옷의 논리가 돼주겠구나 하고 그것을 입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주연이가 그렇게 된 게 마음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논리 자체는 윤재가 만들어준 논리야. 용우는 분명히 비슷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농담 따먹기 말고 이런 식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기 생각은 기존에 다른 데서 나왔던 거를 발췌해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했던 얘기를 또 해. 그래서 이거는 윤재가 했던 말이야. 그거 이제 윤재를 보고 깨달은 거지. 이거 이 논리 좋은데? 저 논리다. 나도 저걸로 가야겠다.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 보낸 적 없고, 그때 세승이랑 지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에서 거절했던 세승, 그리고 뭐 그때 케이블카 타면서 문자를 뭐 지금 보내지 않았던 지원, 그게 윤재가 주연에게 문자를 받았지만 미안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윤재가 주연에게 문자 받고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야, 저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구나, 사람이. 뭔가 문자를 받고 미안해서 괴로워하는 윤재 멋진데? 나도 저거다, 나도 저거 할래. 그러면서 나도 저거 사줘 이러면서 윤재가 가진 논리를 샀어. 그래서 입은 거야. 그게 윤재도 실은 진실은 아니었는데, 그 윤재가 근데 그 논리를 이용했던 건, 그렇게 논리를 스스로가 믿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유나에게 질투하고 싶지 않아서야. 타인을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속인 거지. 근데 용우는 지원을 재영에게서 뺏는다. 어쨌건 내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저 논리를 만들었지. 윤재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만든 거랑 조금 달라.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논리를 만들었지. 용우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거짓된 논리를 똑같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세승이랑 지원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사실 지원이랑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의 시작은 윤재가 만들어준 논리에서부터 쭉 풀어져 나갔고, 윤재나 지금 재영이나 주연이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니, 물론 정확히는 아니죠. 주연은 재영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쨌건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지. 주연에게 문자를 받았고, 그리고 용우는
어떤 임기응변이나 이런 게 농담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나지만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선 느리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지원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가 없었고 단지 제로가 됐다가 이 논리 근데 만들 줄 알았어. 이건 제로가 됐다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줬던 사람들 그냥 비밀 데이터로 만나봤을 뿐이고 거기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속도가 생겼다. 마음이 커진 것뿐. 그래서 상황적인 뭐 특수함도 있겠지. 그냥 조금 내가 너무 푹 빠져서인지 그게 더 가파르게 간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지금 용어의 논리는 그거예요. 윤재가 만들어준 논리를 자기의 것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우는 그 비밀 데이트를 한 논리는 그거야. 나한테 예전에 문자 보내줬던 사람들 생각나면서 미안함에 데이트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 뭔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커진 거다. 이런 거지. 내가 뭐 처음에 계획했던 거나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근데 아니잖아. 제작진이 화면으로 아닌 거 계속 보여줬잖아. 용우가 그 전부터 지원 주변을 맴돌고 계속해서 흘린 거 나왔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제작진이 용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용우의 논리라면 비밀 데이트 전까지는 지원 씨든 세승 씨든 용우가 다 똑같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아니라는 거 지금 다 대놓고 보여주잖아. 재영 씨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재영 씨 걱정하는 것 같아도 지원 씨가 일어나니까 재영 씨가 보고 바로 일어나서 지원 씨 쫓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용우 씨가 지원 씨 따라온다는 거 바로 보여준단 말이야. 이 논리는 그래서 애초에 제작진이 저 논리 아니야 라고 다 깨놨어. 용우는 이런 뭐 논리? 핑계? 명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스스로가 이거 충분히 좋은데? 자기가 믿었어. 그래서 남들도 믿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원이랑 얘기 끝내고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할 타이밍이 왔잖아. 정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해줘도 좋겠구만. 다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래서 괜히 두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고. 내가 지원하고 불꽃이 튀니까 초아 얼굴이랑 너 얼굴. 나랑 지원은 불꽃이 튀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초아, 지원을 좋아하는 너. 그러니까 이미 초아나 너나 갈 곳을 잃었다고 묶어버렸네? 본인하고 지원이는 묶였네? 이게 승자의 여유인가요? 승자의 여유가 보이는군요, 아주. 승자로서 자비를 베풀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여기서 딱 승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원 씨는 그 최종 선택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이제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궁금한 부분은 제작진은 예쁘게 끝내고 싶었으면 비밀 데이트를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왜 괜히 그런 걸 넣었을까요? 예쁜 것만으로는 화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 등장한 건 철현 씨. 철현 세승파인데 세승이는 왜 철현에게 매력을 못 느낄까요? 너무 감성적이어서. 지금 철현이가 지금 아무리 그냥 잠깐 얘기나 하러 왔다고 쳐도 그래서 철현은 모든 게 참 자연스러워요. 철현 씨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데 철현 씨의 장점은 생각이 깊고 성숙하고 그리고 수양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그런 게 있거든. 약간 선인 느낌이 있거든. 단점은 좀 눈치가 느리고 스스로 혼자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물론 그게 어떤 서운함 때문에 바로 속단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진지하다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 그거를 같이 나눠주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나 회피형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터부시되느냐 취약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원 씨는 철현 씨가 부담스럽고 용우는 초아가 부담스럽지. 근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일 텐데 이때 영상 편지를 썼네요. 오빠가 동생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세승 화이팅 안녕. 갑자기 영상 편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영상 편지를 갑자기 하는 그런 철현이었죠. 그렇게 이제 말을 걸어줘서 그렇게 세승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철현은 용우에게도 조금 배신감을 느꼈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아마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지원한테도 좀 야속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굳이 더 지원을 부담 주지 말자라는 생각에 지원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지. 철현 저 영상 편지야말로 왜 철현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인데 저런 부분 내가 말을 들어주고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승은 정확히 챙김을 받고 싶고 나를 그냥 알아주고 그런 사람을 원하죠. 자기가 엉뚱한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철현 씨는 밝고 그런 엉뚱함조차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승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던 시기가 뭘까?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가장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오라고 보면 갖지 못한 건 뭐야? 엄마의 큰 관심이지. 엄마의 큰 관심이 전부 오빠에게 쏟아졌지. 오빠가 몸이 약하니까 엄마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오빠가 다 가져갔지. 그래서 왜 나도 좀 아껴줘. 나도 오빠 말고 나 좀 봐. 라는 그런 거에 이제 집중했지. 오빠가 몸이 그게 세승 씨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기질 과정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떤 불안 애착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지지 못했다가 그걸 성취를 했다거나 그때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던 시기가 지금 세승 머릿속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일지 중학교 때일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갖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어렸을 때는 내 일이 아닌 것에도 욕심을 내고 철현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 빨리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승 씨도 빨리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빠보다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재영이가 아픈 손가락이니까. 그러니까 세승은 빨리 나를 증명하고 싶었겠지. 그게 철현의 말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뭐 수영장에서까지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세승이었는데 고마웠어라고 끝내네요. 그렇게 넘기죠. 넘기고 지금 철현 씨 반가웠고요. 정섭도 세승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고해졌고 전화 걸고 수줍게 달려오는 이런 거는 참 어떤 설레던 그 시절의 연애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세승도 나도 내가 끝까지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할게. 오해되지 않게. 세승은 나도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할게. 여기에서 이들의 폭탄은 지금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래서 나도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지금 정섭이 말을 잘 못하는 거다로 지금 두 사람은 생각하고 그 부분만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됐으니 이 둘은 잘 만나기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문제를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빨리 오라고. 그리고 형이랑 누나들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형은 되게 미남이고 큰 누나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승 씨가 뛰어가고요. 몽통박치기. 그렇게 딱 안기는 순간 그 전이랑 확 달라지는 느낌. 근데 뭔가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쉽네. 용호 분위기에 초아가 눈치 보는 데이트. 그렇게 이제 정섭은 괜히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계속 붙잡고 있었대. 이들도 되게 진심으로 설렜고 진심으로 만났던 사이인데 그게 너무 현실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아쉽네요. 그래서 밥을 더 먹여야겠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면서 왜 또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풀지 못했나요? 두 사람 다 안타깝네요. 동갑구륙 빠르게 커져갔고 마음도 커져갔고 불안도 커져갔고 그래서 서운함이 드러났고 서운함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했고 정섭도 그 서운함을 그 자리에서 풀 만큼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미숙하다면 미숙한 거지. 그 미숙함이 서로의 시작과 생각이 달랐다 하더라도 같이 느꼈던 감정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이건 중요한 말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앞날 그거 생각하면 되지. 세승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 했잖아요. 여기서 또 정섭이가 또 미안해 하고 이랬잖아. 근데 이게 마치 둘이서 서로 미안했다 하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는 거지. 용우 지원 커플을 보면서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가 자파에게 협력해가지고 그냥 자파랑 결혼하는 결말 같다고. 자파랑 자스민이 결혼하는 결말을 본 것 같다고 이제 누가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걸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 비유 자체가 너무 신선해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섭. 세승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결정했어. 선택받지 못한다 해도 세승이 선택할 거였거든요.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정석과 네가 나를 선택해도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세승.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지금 표현을 바꿔야 될까? 그런 거죠. 진짜 세게 달려오지. 왜죠? 가속도를 높여서. 그래서 정섭 씨는 최종 선택 의미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문자는 진실 게임에서 전달되지 않았던 오해를 풀려고 의도한 문자였죠. 그래서 엄청 긴 문자였는데 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얘 마음이 어땠을까? 13주 동안 거의 매 순간 즐거웠다. 고마워라고 마지막 문자를. 정섭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어야죠. 놀리고. 하지만 두고두고 만나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동갑인데 엄청 싸워. 근데 내가 아빠 말한 대로 한 것 같아.
둘 다 부모님이 말한 대로 잘 따랐고요. 뭐 하고 싶어? 세정 씨는 속삭여. 보고 싶어. 여러분들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남겠군요. 이제 두 사람은 이 카메라 밑으로는 지금 손이 잡혀 있겠죠? 아주 좋을 때군요. 되게 그래도 그 후반부로 갔을 때는 되게 응원하는 그래도 커플이었는데 잘 되기를 바랬던. 잘 됐죠? 지금 연애남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싱가포르를 만약 가면은 그 야시장 데이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데이트로 해가지고 그 야시장에서 뭐 사먹고 그런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시장길 가는. 만약 싱가포르 간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비밀 데이트 때 여기 왔잖아? 그러면 우리 안 싸웠겠다. 정섭 내가 말을 잘했어야 됐어. 그때 내가 말하면서 또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미안해라고. 뭐 이 사과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미래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섭 씨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그치. 난 진짜 네가 능글능글쟁일 줄 알았는데 순수함 그 자체야. 용호도 마찬가지지. 용호도 처음 보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어른스럽고 모든 걸 다 알지만 그냥 웃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큰 어른 같은 느낌인데 알고 보면 드립이 대화의 전부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내면에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아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세승 씨가 계속 팔을 잡을랑 말랑. 그러니까 이제 정섭 씨가 그냥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정섭과 세승은 지나갔고요. 이렇게 대시하고 누나 템포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유나는 확실히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 아, 유나가 윤재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부끄러워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더 지켜봐야지. 이때 초반에 이제 유나 씨는 굉장히 방황했었죠. 그냥 거의 울 것 같이도 됐었고 그렇게 유나는 윤재를 만나면서 이때 뭐 흔들렸고요. 천천히 다가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유나는 해결사인데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귀엽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뭐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윤재는 유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거냐고? 한번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닐까? 근데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나? 외모도 뭐 영향을 미쳤겠죠? 남자에게 첫인상은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첫인상을 상대적으로 엎을 수 있는 건 남자 쪽인 것 같아. 남자에게 첫인상이 강렬하다는 말이 맞는 거지. 남자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게 여자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뒤엎기는 어려운데 여자가 저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인다. 이거는 그래도 없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뭐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남자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여성분이 남자에게 그런 걸 넘어서는 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닌데 왜 남자랑 여자랑 다르냐고 그게 이제 아마도 그 플러팅 강에서 나왔던 그 포인트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하는 장기 연애와 단기 연애의 1순위가 그냥 단순화시킬게요. 유머 감각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 별로여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단기적으로도 사랑에 빠져. 그치? 단기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장기적으로도 빠지지. 똑같아. 근데 남자를 유혹하는 단기적 기술은 섹스 어필이야. 이건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 결과야. 그러면 섹스 어필은 외모와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그 섹스 어필을 넘어서는 건 어렵지. 근데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유머 감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 그런데 단기 관계에서의 플러팅에서의 남녀가 가장 신경 쓰는 1위가 남자는 섹스 어필이고 여자는 대화야. 그런 면에서 그 허들을 넘는 게 남자 쪽에서 유머 감각이 있고 뭔가 자상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진짜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은 것 같아. 남자 쪽이. 그런 면에서 남자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지원이 뽑고 이때 윤재가 유나를 엄청 막 스킨십을 하고 그러죠. 그게 뭐 복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데 윤재한테 이거는 오늘부터 1일이야.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막 유나가 싫어한다 그러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윤재가 과하다 싶은데 현실 연애는 저 정도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 그렇게 뭐 두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손 바로 잡고 이쁘다고 계속 칭찬하고 이러니까 오래 가는군요. 그리고 윤재가 가서 바로 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등장했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센 노래를 들고 어둠의 외과 의사가 등장을 했군요. 우리 중립운동가, 가방에 센 노래를 들고 중립운동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기 가방에 센 노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가방을 계속 들고 다녔겠지. 센 노래가 들어있고 초아랑 만났고 가서 그랬을 거 아니야. 지원이한테 센 노래를 같이 얘기를 하고 나 이거 갖고 왔더라 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그거를 데이트 자리에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건 너무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를 계속 들고 다녔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거를 선물이라고 돌려주는 것도 너무 상황이 웃긴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방으로 와가지고 뭐 실은 이거 갖고 왔더라 하면서 이거 보니까 네 생각나더라. 이 정도였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거 인형 둘이 같이 상품으로 받아서 나눠 가진 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선물이라고 작은 선물이라고 계속 들고 다녔다는 것도 너무 차치고 그거를 주는 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 정도로 되는데 그렇다면 또 저렇게 계속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 실은. 어차피 선택되고 나서 할 거면 그냥 숙소 돌아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인형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자고. 아, 회피형 중에는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약간 막 허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막 음식도 비싼 것만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가 있어. 커. 샌노레가 싱가포르 여행 짐에 딸려와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면서 초아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가 첫날 왔던 장소. 그래서 초아랑 거기서 보낸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초아랑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참 신기하죠. 엄청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서. 감정이 그때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쇼핑할 거 많으니까 짐 줄이기. 아 이걸 왜 넣어가지고 지원이 줘야겠다. 그래서 가방에 공간을 확보하는. 근데 그거를 굳이 싱가포르까지 갖고 오는 거는 참 그것도 용우다. 뭐 밤에 추워지면 살짝 거칠 수 있게 얇은 거 뭐 그런 거. 저한테는 추억처럼 남아있어서 눈에 가능한 많이 담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초아씨가 저한테 마그넷을 선물해줬거든요. 그래 선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 사람과의 어떤 추억을 담고 뭐 추억을 안 담아도 돼. 그래서 그 받았던 마그넷에 있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계속 그 마그넷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마그넷을 이제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내일이 보기 그래서 숨기겠어요. 용우 얼굴 그건가? 그리고 초아가 옵니다. 저는 용우 씨를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 마그넷과 납작 복숭아 보면 초아 떠올릴 듯. 그리고 이거를 초아가 어떤 뭐 부정적인 마음으로 복수의 감정으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복수가 되는 거지. 품위 있게 아름답게 가 멋있다. 나는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런 시간 만들어서 고맙다. 너에 대한 마음 솔직히 들어줘서 고맙다 하고 쿨하게 돌아서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때 걔였나? 지금은 초아랑 이렇게 했다가 멀어지니까 지원인가? 퍼즐 맞추잖아요. 지원이랑 안 좋을 땐 다시 초아 퍼즐 맞추지. 내 가치를 올리는 게 그게 나아. 이틀 동안은 미운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밉지. 이 마음을 표현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든가. 막판에 할 거면 제대로라도 말을 해주던가. 막판 좋아. 그래서 물어봤잖아. 근데 그때까지도 희망 고문하고 계속 다시 불러서 또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초아 입장에서는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지.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조차 애정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크다는 거는 애정이 있다는 거긴 해. 그렇게 내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진 나의 진심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소중했고 돌아가서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저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이때는 뭐 선택하지 않을 게 너무 확실해서 전화통화 같은 거 안 하더라고. 맞아. 저렇게 끝까지 하면 후회도 안 남고 상대에게도 내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테니 그게 상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아. 내가 나오는 걸 예상한 표정이었대. 경직돼 있었고 내 마음을 그래도 온전하게 다 전하자라는 게 나의 마음. 초아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이전에 뭐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제작진하고 얘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뒤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은 더 눈물이 나려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잘 참았어. 이게 되면 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건 재회라는 목표와 하에서 그럴 때 이 초아 씨 같이 행동했으면 확률이 더 올라갔을 거야. 용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있는데 콧물이 난다고? 전 오만해지면 안 돼야지.
용우는 이제 괜찮대. 즐기고 있다고. 여기서 유람선 탄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용우는 뭐 할 말이 없나? 콘텐츠가 없네? 이러니까 용우 씨는 아마 그런 포지션이었겠지. 네가 하고 싶은 말에 나는 다 들어줄게. 후회 없이 할 말 하고 가. 그게 용우 씨의 포지션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아 씨가 말하면 그래, 그러게, 나도 너무 막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용우 입장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거야. 그래서 우선 내 기억 속의 용우는 멋지고 설레고 감동적인 사람이야. 용우가 연기했던 용우죠. 그것은 용우가 연기했던 용우. 수면 위의 용우. 용우의 일부긴 하지, 그게. 멋지고 설레고 감동적인 용우도 있어, 세상엔.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니까. 그 수면 밑에 호우적댐이 있죠. 지금 멋지고 설레고 감동적인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용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죠. 그렇게 이제 초아가 나도 고맙다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대화를 했다.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데이트도 많이 했죠. 용우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입꼬리를 땡겨서 웃는 저 미소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용우는 지금 초아에게 네가 할 말 다 해라. 어색하고 되게 굳어있던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줘서 그래서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맞아, 그 캐럴 들었을 때 너무 좋았다. 용우 그때 캐롤 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지. 용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어. 용우의 콘텐츠가 너무 없어. 그냥 나도야 뭐 이런 거. 첫 만남에서 상속 얘기했었죠. 초아는 퇴근하면 맞아주고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초아의 신비감 그리고 용우의 관심 이런 게 다 유지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나쁜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굳이 비난할 필요 없지. 나는 개인적으로 연애남매를 봤을 때 이 장면 참 좋았어요. 이 장면 참 좋아했어. 뭔가 이 진짜 캐롤이 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이런 뭐 목폴라티나 그리고 마침 또 검은색, 회색 이렇게 또 배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었죠. 주연 씨는 그래서 막판에 초아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용우보다 주연이가 더 초아를 계속 보면서 걱정하는 뭔가 굳은 긴장된 정확히 그 표정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아를 걱정하는 표정 그리고 긴장된 마음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겠지. 어쨌건 초아를 더 신경 쓰고 있던 건 그 당시에 주연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함께 됐던 캐럴. 이때 이제 매형 1순위였었죠. 뭐 트리 얘기도 하고 만들래요 했는데 만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진실게임 때 지원이도 계속 불편해서 안전문제를 하필 용우 옆에 앉아서 더 보게 앉아. 그렇게 뭐 이 꽃다발까지 해서 아주 쐐기를 박았었죠. 좋았어 너와의 시간들이. 근데 나는 네가 너무 미웠어. 지금도 밉거든.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요. 저 부분은 굉장히 진심이긴 한데 근데 미운 것도 애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때 의외로 이런 방식을 쓰는 게 그나마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종 선택 변함없었어. 초아 이렇게 웃은 것 같지만 표정이 살짝 굳고 슬픔을 참고 있는 표정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용우는 너다운 것 같아서 멋있어. 그렇군요. 너다운 것 같아서 멋있어라는 말도 지금 용우는 거의 뭐 할 말이 없다에 가깝죠. 근데 이런 내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용우는 나도. 여기서 용우는 이런 내 모습 나도 오랜만에 보는 거야는 한 사람을 계속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 모습 나도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는 거야. 한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이랑 썸 타다가 다른 사람이랑 갑자기 사귀는 그런 거 나도 오랜만이야. 나도. 아니 여기 용우가 나도를 할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게 아닌데? 지금 초아의 행보와 본인의 행보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나도를 하면 어떡해. 뭔가 살짝 이상해. 여기서 나도를 하는 건 이 맥락상 여기서 이런 내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끝까지 표현해보는 이런 내 모습. 그러니까 상처받을지 몰라도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내 모습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그게 초아잖아요? 근데 용우가 나도. 나도 이런 내 모습 보는 거 오랜만이야. 한 사람이랑 계속 썸 타다가 다른 사람이랑 마음이 하루 만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서는 이런 거 나도 오랜만이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나도를 하면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나도가 용우가 김치 담가질까나 지금 같은 뇌 상태가 아닌가. 그냥 지금 뭐 딱히 초아의 말이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누가 대답을 나도라고 하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아가
너랑 지금 용우가 잠깐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내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이거를 너랑 있었던 시간 동안 이렇게 기뻤고 행복했던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라고 만약 용우가 해석했으면 나도 너랑 있던 시간이 되게 행복했고 그런 모습 나도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 그런 행복한 감정. 그런 뜻으로 나도였으면 그러면 그런 의도였을 수 있어. 용우는 그러면 맥락이 되지. 용우가 아마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어. 용우 씨가 원래 약간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도라고 했을 수 있어. 용우를 곁눈질로 보고 있네. 제대로 못 보고 있네. 그거 아니고 진실된 내 모습 오랜만이야인데 용우는 나도 이렇게 틀었지만 진실된 내 모습 오랜만이야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초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는 말이잖아. 나 이렇게 너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임했어. 나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원이한테 간 거야. 그렇게까지 용우 씨가 초아에게 잔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잖아. 진실된 내 모습 오랜만이야. 이거는 초아가 나 너에게 이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임하는 나의 진실된 모습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용우가 나도 이렇게 진실되게 마지막 순간이지만 지원에게 가는 이런 진실된 내 모습 오랜만이야. 나도. 이거는 너무 잔인해. 그렇진 않을 거야. 나도 너랑 만나서 행복했어. 이런 맥락으로 아마 용우 씨가 말하려고 했던 거지 않을까 싶어요. 진실된 건 맞는데 이런 순간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준 거는 오랜만이다 하지 않을까. 그냥 용우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실됐다는 뜻이구나. 아니, 오랜만에 그냥 느낀 감정이라는 얘기구나. 오랜만에 나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압박받는 것이 용우에겐 굉장히 힘들어. 자기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해. 초아 눈썹이 얘가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좀 더 먼저 와서 있었는데 여기 너 말대로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더라고. 여기 처음 본 장소에서 마지막이라 더 생각날 것 같아.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임을 또 언급해 주는군요. 그렇게 저 배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파국의 클라이막스 끝나기 전에 그래서 2주 넘는 시간 보내는 동안 제일 좋았던 순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시 생각나서 좋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긴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잖아. 왜? 용우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새로운 시작이 가득할 텐데 맞는다면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 아마 시간을 다시 돌려도 초아랑 데이트하지 않았을까? 그래 고맙네요. 마지막으로 또 초아도 그렇다고 하고 미스터 코리아인가요? 건치미서 한번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겠죠. 그렇게 뭐 진짜 이별하는 커플처럼 이별을 하네요. 이별하는 커플.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뭐 저 말이 어떤 책임감을 내려놓고자 하는 덕담이죠. 책임감을 내려놓는. 그래서 좋은 시간 남겨서 나도 좋아. 자, 용호가 행복해. 근데 차마 행복이란 말은 초아는 안 나왔지. 그렇게 이제 초아는 안녕이라고 하고 돌아서네요. 용호의 마음이 저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었을 텐데 저는 그걸 확대해석했다는 생각을 이제 여기 와서 하게 된 거죠. 용호는 나만큼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구나. 초아는 진심이었어. 이 연애 프로를 찍는다는 생각으로 임하였다기보다는 정말로 가족을 만났네? 나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진짜 진심으로 임했거든. 근데 용우는 연프에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초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봐야겠다 하고 열고 근데 진짜 열고 보니 용우는 아이고 애기야 이거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용우는 초아가 부담스러웠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왜 나는 나답지 못하게 감정에 체할 만큼 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뭐 대상을 잘 만났다면 근데 물론 그 섬에서 나와야죠. 그냥 육지에서 적당하게 사람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템포를 맞춰가는 것도 조금 초아 씨에겐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내면을 다스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훈련을 많이 해서 성숙해졌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선을 어떻게 그러니까 거리 감각을 유지하는가는 어쩌면 초아 씨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뭐 사람을 만나면서 잘 해결되겠지. 연애남매에 나온 것이 초아 씨에게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감정의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작진이 초아랑 철현이가 얼마나 이뻤을까?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초아랑 철현을 보면 와 얘네는 진짜 제작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진정성 있게 임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였던 그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또 얘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갑자기 또 앞으로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시간 조절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도 또 계속해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진짜 이뻐 보였을 것 같아. 초아랑 철현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서 초아가 이제 제작진이랑 같이 할 말을 정리해봤대. 왜 눈물이 나지? 섬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다시 섬에 놓여 있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나겠지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초아가 그 섬에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연인남매에서 만났던, 물론 10명 모두가 다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그래도 가까이 지내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초아는 진짜 그 섬에 누군가를 들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섭이나 세승도 되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세승도 내가 더 몰입할 수 있던 게 진짜 진정성 있게 연애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잖아. 근데 초아나 철현이도 진짜로 진정성 있게 임했단 말이야. 감정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하고 참 훌륭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초아는 처음에 중립무새 되었을 때 진짜 표정 관리 안 되고 덜덜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 난리 쳤을 텐데 초아는 그런 감정 동요 절대 티 안 냈음. 사람들 앞에서 막 중립 하고 다니면 초아 입장에서는 진짜 빡치지. 내면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만 생각함. 자기 내면으로. 그치. 감정 컨트롤이 진짜 대단하죠. 초아 씨는 감정 컨트롤에 신경 쓰면서 성숙해진 사람이 됐어. 이제는 관계를 시작할 때야. 더 편안한 관계, 주변 사람들이랑. 초아 씨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피해왔는데 연애남매가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프로야. 용우 씨도 나는 되게 성장했을 거라고 봐요.